1위까지 올라가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놀라운, 들여다 볼수록 놀라운 회사고요. 원래는 그 게임용 GPU를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의존하던 그야말로 이진에 있던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GPU라는 놈이 AI를 학습시키는데 가장 최적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말하자면 난리가 난 건데 네. 지금은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AI 종합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AI 반도체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AI 가속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AI 가속기가 있어야만 AI 학습이나 생성의 속도가 있고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AI 가속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HBM이라고 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쌓아서 얹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가 개발한 그 계속 개발해내고 있는 GPU라는 것을 합쳐서 그 두 개를 합쳐서 AI 가속기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기술적으로는 뭐 그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 AI 가속기도 처음에 나왔던 이제 H100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로 계속해서 뭐 그래스호퍼도 나오고 블랙웰도 나오고 블랙웰이 양산도 들어가기 전에 루빈이라는 모델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호언장담하기를 앞으로 매년 업그레이드 모델을 낼 것이다. 그 정도로 자신이 충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 가속기 분야에서는 아무도 못 따라온다.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90% 가까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 그리고 그런 기술 능력 정도면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그 AI 영역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영역을 AI 종합 플랫폼 정도로 넓히고 있다. 엔비디아는 실제로 현재 그 바이오 헬스케어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그 플랫폼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의료 쪽으로 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기후 예측이라든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그런 자연 생태계에 대한 그 AI 기술까지도 이미 나가 있어요. 그리고 로봇,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산업에도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미래 성장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주가를 굳이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당신 한 10만 불 있는데 엔비디아 투자하겠소? 그러면 저는 주저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고공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장점 혹은 미래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것도 생각을 해볼 것이 워낙 그런 AI 반도체 혹은 가속기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도 너무 세요. 그러니까 AI 가속기를 쓰는 모든 회사들이 이거 엔비디아 좀 벗어날 수 없나? 다른 AI 계속 우리가 만들 수는 없나? 혹은 다른 건 없나? 계속 찾는 방향. 오죽하면은 오픈 AI가 뭐 9조라고 했나요? 9조 달러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반도체 우리 한번 반도체 우리 회사들 다른 회사들끼리 모여서 한번 반도체 제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엔비디아가 세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AI 가속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하라는 이름의 가속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이미 뉴스에도 나온 상황이고요. 또 네이버가 이미 그걸 이제 테스트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정도로 탈 엔비디아의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하나의 그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엔비디아도 뭐 방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전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회사다 보니까 중요한 그런 첨단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막상 제조는 또 못해요. 그렇죠. 제조는 전부 그렇죠. 아시아에 맡깁니다. 그렇죠. TSMC에 맡기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삼성한테도 맡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조는 자기들이 할 수 없다. 그거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약점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프로와 콘을 감안을 해서 엔비디아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의 자신감과 기술력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면 앞으로 계속 커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대표님께서 책에 그 삼성전자가 타도 엔비디아를 위해 준비한 뭐 비밀병기가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하인가요? 그렇죠. 마한데 이게 이제 흔히 그 AI 가속기란 게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가 오가는 거잖아요. 네. 그 오가는 그 도로를 넓힌 것이 HBM입니다. 그래서 고대역 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길을 넓히는 것이 HBM. 그래서 그 HBM을 막 쌓아서 GPU 합쳐서 AI 가속기를 만든다. 이런 개념인데 그럼 삼성이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그럼 길을 자꾸 넓히려고 그럴 게 아니라 지나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좀 사이즈를 줄이거나 데이터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마하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는 그대로 두고 움직이는 차량을 어떻게 뭐 경량화하고 빨리 가자.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삼성전자의 생각인가 봐요.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하1이라고 하는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AI 가속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하1이 그 생각대로 제대로만 펼쳐진다면 뭐가 좋은 결과가 오느냐 하면 HBM이 필요 없게 돼요. 그렇죠. 예, 대역폭 길을 넓히는 거니까 HBM이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은 제조 비용상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저 생각대로 만들어냈는데 HBM도 쓰지 않고 만들어서 성능도 거의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정말로 걱정이 태산이 되겠죠. 이거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네, 문제가 될 수가 하이닉스도 있겠네요.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이미 그거 시제품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일단은 주문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보도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과연 이 시장에 내놓고 엔비디아의 대체품 대안으로 나설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아마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최근까지 삼성전자가 워낙 또 HBM 시장에서 좀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네.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비밀병기가 정말 성공만 해낸다면 네. 또 시장을 완전히 좀 뒤집어 엎을 만한 네.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죠. HBM을 잠깐 설명드리면 HBM을 원래 그 개발을 시작했던 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AMD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당시에 별로 그 경제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AMD는 시들해져 버리고 오히려 SK 하이닉스에서 이거는 뭔가가 된다 하고 이제 그 포텐셜을 보고 계속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1번 주자가 하이닉스가 됐죠. 애플이 AI 영역에서 아차 하는 순간에 주도권을 놓친 것처럼 삼성전자도 계속 같이 개발을 해오다가 어떤 한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주도권을 하이닉스에 뺏겼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어쨌든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는데 3세대 들어와서 3세대인가요 지금? 세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HBM 그 3E라고 하는 모델 그 모델에 와서는 완전히 주도권을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못하고 있고 이제 한창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HBM4 모델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애플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도 AI 시대에 많이 좀 뒤처지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주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좋진 그렇죠.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애플도 무언가 좀 비밀병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애플이 또 준비하고 있는 비밀병기 따로 있을까요? 애플 경우는
참 공교롭게도 그챗 GPT가 나왔던 2022년 후반기 말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애플이 좀 침체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스마트폰에 있어서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화웨이한테 선두를 뺏겨버리고 그렇죠. 그 후로도 뭐 계속 개발해오던 그 비전 프로인가요? 차세대 먹거리라고 불렀는데 이 비전 프로가 판매가 부진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이 사업이 또 중단돼 버리고 또 야무지게 시작했던 그 애플 카 네네. 프로젝트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겹치면서 거기다가 이제 AI 영역에서 다른 회사는 MS니 구글이니 전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내놨잖아요. 그래서 지각생이다 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로 애플 경우는 이 사업의 그 철학이랄까 경영의 철학 자체가 폐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 때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개발하거나 개선시키거나 하는 그런 게 없이 자기들 혼자서 직접 하는 그런 걸 선호해 왔거든요. 근데 AI 시대에는 그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그 기본 아이디어를 전부 공유를 하고 그거를 개발시키고 문제점이나 오류를 같이 찾고 개선책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애플이 이제 별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앞서 나가는데 전부 이제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내놓지도 못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못 내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거 한 발 늦었구나. 그래서 뭐 애플이 또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원래 사실 모바일 시대를 주도를 했었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출발하기는 했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뭐 그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고 구글에서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애플 GPT라고 하는 챗봇을 개발을 쭉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직은 뭐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인가쯤에 이제 그 아이패드인가요? 아이패드 프로라고 하는 신제품을 내면서 아주 첨단 그 AI 칩을 거기다가 넣어서 성능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올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이제 AI 인텔리전스, 애플 인텔리전스인가 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이제 공개를 하고 동시에 오픈 AI와 협업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그 파트너십을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역시 뒤늦게 출발해서 조금 버겁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야겠다 해서 아마 그 오픈 AI하고도 손을 잡고 챗 GPT 기능을 뭐 일부 자기들 제품이나 서비스에 장착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현재로서는 자기 자신들만의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든지 챗봇 이런 것으로서는 경쟁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기존에 이제 오픈 AI 등등과 손을 잡고 발맞춰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저도 사실은 애플의 일종의 이제 팬인데 그들의 그런 능력이나 혹은 그 이때까지 해온 여러 가지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을 봤을 때는 아마 제대로 집중해서 AI에서 추격을 시작한다면 조만간에 아마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업이 줄곧 좀 지켜왔던 네. 그런 신념 가치관을 깨부수고 그렇죠. 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맞습니다. 애플이 AI 시대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가던 그런 폐쇄적 나 혼자 다 해먹을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한 차례 좀 내려놓고 오픈 AI와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다른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바라는 건 그래서 정말 쓸만한 걸 내놓을 거야. 아이폰 AI 심어서 진짜 우리가 혹할 만한 제품 내놓을 거야. 그렇죠. 그걸 좀 실질적으로 좀 보여줘야 앞으로 또 애플의
또 과거의 위상을 좀 되찾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근데 좀 이제 가져보고 다만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그 방금 이제 AI 폰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제 AI 폰이란 것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성과도 괜찮았고 그쵸, 그 그쵸. 기능도 많은 칭찬을 받았고 근데 삼성이 그렇게 내놓은 직후에 거의 뭐 6개, 7개 되는 경쟁사들이 그와 유사한 저 AI 폰을 다 내놨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애플은 올해 하반기인가요? 아마 저 나올 거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정도의 그 이미 상당히 많은 그 기능과 AI 기능과 그런 기술들이 이미 스마트폰에 온 디바이스 형식으로 장착이 되다 보니까 애플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또 무슨 다른 그 참신한 기술이 나올 게 있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어요. 이미 나온 것들이 굉장히 저 기능들이 탁월하더라고요, 보니까. 네.